31일 10시 반이에요. 밤이죠. 와, 지금 제가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와, 지금 국민들이 대변을 보다가 구토하고 실신을 한다고 네이버에 구토 실신 치면은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들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해서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에게 미리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해야 된다고. 전 국민이죠.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죠.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에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무증상 환자들도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암, 희귀병 등으로 코로나 무증상이 오고 수명이 짧아지고, 또 양성 환자도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지만 무증상자들도 양성은 아니지만 양성 검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한 질병을 일으키고 무증상자들이 코로나를 더 감염시킨다. 그래서 WHO에서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세계의 안전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코로나를 팬데믹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국민들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개정된. 이것을 코로나 표본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 심리치료,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지금 전 국민이 받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뭐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이 4, 5년 전에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요 정도였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6개월 전에 한 거예요.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얼추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국민들이 코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무증상자들은 G코드로 매겨져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하게 되면 F코드 정신질환자 코드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나치즘이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말도, 집단성주의, 집단성폭행, 차량 급발진 사고. 외부치료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준 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테러를 가하는데 전 국민에게 지금 테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다가 구토, 실신 치면은 전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왜 화장실만 가면 구토를 하고 실신을 하느냐 이러는데, 이들이 지금 외부 치료기라고 신경작용제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중 치료제라고 펜타닐, 마약이죠.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2mg이 치사량이에요. 설탕 알갱이 하나만큼의 양이면 치사량인데, 외부 치료기라고 해다 거기다가 일본 아베가 발표한 불산,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 불산이라는 게 화학무기의 베이스예요. 일본 아베가 발표한 VX 살인가스는 신경작용제로서 정신건강의학에서 치매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예요. 그래서 그 불산에다가 이들이 대표적으로 펜타닐, 마약이면서 화학무기고요. 비소, 암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극약이고요. 청산가리,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면 살충제 성분이라고 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구토제, 경련제, 실신제, 호흡곤란제, 관절염제, 근육통제, 설사제, 목통제,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트름제, 기침제, 감기제, 두통제, 몸살제, 땀인 것처럼 수분 쏴가지고 줄줄 흐르게 만들고 살인가스하고 섞어가지고 세균을 표방한 살인가스죠. 더위제, 우리 왜 팩 있잖아요, 핫팩. 거기에 화학제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은 그 화학제가 열을 내게 돼 있어요.
그 화학제를 쏘는 거예요, 몸에다. 그 몸에 수분하고 반응을 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 화학제를 쏴가지고 더위를 훅 일어나게 만들고, 여름에 땀인 것처럼 세균을 표방한 화학무기, 신맛 나는 화학무기하고 살인가스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머리통이고 온몸에다 겨드랑이에다 쏘는 거예요. 땀인 것처럼 줄줄줄줄 흐르게. 그리고 스테아린산가스, 소우지 성분이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바세린 같은 그런 기름 성분을 같이 써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땀인 것처럼 똑같이 표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러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매번 하는 경험이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찍었죠. 이들이 화학무기 포소겐을 테러해요. 이건 발암물질이고 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인데,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탈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건 나치가 만든 화학무기죠. 그것을 쏴요, 이들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몸에 수분을 말려버려요. 제가 그거 전에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심하게 테러 받았을 때 영상을 찍었는데, 딱 몇십 초만 테러 받으면은 얼굴이 하얗게지고 얼굴 색깔이 시커매져요. 마치 암 환자처럼. 수분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적혈구가 파괴돼요. 얼굴이 하얘져요. 하얘지면서 시커매져요, 나중에. 적혈구가 파괴되면 적혈구는 빨갛죠. 그래서 이 피부가 붉은색이 일어나죠. 그런데 화학무기 포소겐을 테러 당하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하얘져요. 그러면서 이 적혈구가 파괴된 게 썩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피부색이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마치 암 환자처럼 호죽해지고, 이 화학무기 포소겐 테러 당하면 몇 분 만에 암 환자처럼 호죽해져요. 얼이 속 들어가고 눈이 막 퀭해지고 막 주름 여기 막 살이 체중이 빠지고 몇 분 만에. 그리고 일어나는 증상이 피가 마르니까 뇌의 혈류량이 작아져서 귀에서 이명소리가 나요. 피가 마르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피가 기압 때문에 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뇌의 혈류량이 적어지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달팽이 간에 피가 모자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온몸에 피가 화학무기 포소겐에 말라버리니까 적혈구가 파괴돼버리니까 혈류량이 부족하니까 이 달팽이 관에서 삐 하고 이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면은, 얘들이 외부 치료라고 테러해서 병원 가면 삐 소리 나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화학무기 포소겐 맞아가지고 막 지쳐, 이들이 비도 청산가리 쏴서 막 지쳐가지고 이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늘어지고 그러냐, 그러면 우울증이다. 그리고 또 호흡곤란제를 쏘죠. 연예인들 전부 우울증 공황장애죠. 호흡곤란제를 쏜단 말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차를 타고 터널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럴 때, 연예인들 텔레비에서 많이 얘기하죠. 비행기 타다가 죽는 줄 알았다. 이경규 등 이런 사람들. 그때 외부 치료기라고 옆에 있는 자살방지원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주는 화학무기, 다른 화학무기들도 뭐 살인가스는 여러 가지 섞죠. 공황장애가 오면은 긴장을 하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고 식은땀이 나거든요. 땀인 것처럼 살인가스 쏘면서 호흡곤란제를 쏘는 거예요. 심장 뛰는 약을 쏘고. 살인가스 맞으면 심장이 뛰어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니까 심장이 뛴단 말이죠. 두근두근 놀란 사람처럼, 큰일 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공황장애, 호흡곤란 쏘면은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 비행기만 타거나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연예인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터널을 많이 지나가잖아요. 터널 지나갈 때마다 외부에 자살방지원들 차 둘러싸고 계속 쏘는 거예요. 국민들 80%가 자살방지원이니까. 사방에서 원격 의료라고 국민들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그걸로 감시하고, 또 국민들 핸드폰, 컴퓨터에다 프로그램 다 깔아요. 수십여 가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지 프로그램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은 안에
모니터 수백 개 갖다 놓고 거기 의료인들이 앉아가지고 국민들 이거 핸드폰, 컴퓨터 전부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 외부에도 그렇고 자살 방지원 차량에도 그렇고 적외선 카메라하고 생각까지도 있는 BCI 장비를 숨겨놨어요. WHO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질환 등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BCI 장비를 보급한다라고 그 자료를 제가 정말 홈페이지에 올렸죠. 현재는 한 대 가지고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국가 자료로 올렸어요. 10수년 전부터 그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그 터널 지나갈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호흡곤란제, 식은땀인 것처럼 살인가스 이걸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호흡곤란이 오고 터널 갈 때, 비행기 탈 때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심장마비제도 쏘는 거죠. 쿵쾅쿵쾅 뛰는 살인가스. 그래놓고 공황장애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이 외부치료,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G코드, 질병관리 코드부터 그 코로나 무증상은 G코드거든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이런 것들은 G코드, 질병코드 G코드부터 시작을 해서 F코드로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F1에서 F10까지 있다면, F1이 우울증이라면 F10은 조현병이에요. 그 코드가 올라가면 살처분을 당하는 거예요. 자타에게 해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 적용해서. 이러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전부 구토, 실신을 왜 화장실만 가면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내가 이제 수없이 영상으로 찍어서도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화학무기 포수기를 계속 어제도 제가 쏜다라고 그랬죠. 오늘도요. 왜 쏘냐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수분을 온몸에. 아까 제가 배에다 쏜다고 그랬죠. 정상가리하고. 화학무기 포수기를 맞으면 피가 마르고 홀쭉해져요. 몇 분 만에. 홀쭉해지고 피부색이 하얘졌다 까매져요. 시커매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삐 소리하고 피가 마르니까, 그 다음에 입에 수분이 온몸에 말라버리니까 입이 갈증이 막 엄청나게 나고, 계속 이거 음료수만 먹는 거예요. 음료수만 계속 음료수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루 제가 요즘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지금 또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데, 하루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거 하나도 채 못 먹어요. 왜? 밥을 먹기 때문에. 밥에 수분도 있고 다른 걸 섭취하잖아요. 특별하게 여름이라서 땀을 많이 흘리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인체에 대해서 내 그 생리현상에 대해서 모릅니까? 화학목을 맡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데 지금 이걸 몇 봉을 마시고 음료수를 캔으로 마시고 그래도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화학목이 포스겐 때문에. 입이 쩍쩍 마르는 거예요. 입만 마르느냐? 변비가 생겨요. 변비가. 입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이제 이 대장이나 항문에서도 이들이 배에다 쏘면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예요. 수분이 마르니까 장기에서 변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죠. 몸에서 수분이 필요하니까 입으로 마시게 되고, 아래 장기에서는 수분이 필요하니까 몸에서 아래 장기에서는 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장 소장이.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변비를 만들어내요. 설사제도 쏘죠. 설사를 시키거나. 저희 피해자 중에 이게 지금 설사제 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중에 맞다. 하루에 나는 10번도 설사를 한 적이 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갔다 왔잖아요.
이들이 지금 설사제 여기다 또 쏘잖아요. 지금 당장 급동마려가지고 또 달려가야 돼요. 가다가 쌀 정도로 쏴요. 급하게 돼요. 지금 장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어요. 이 설사제 위력. 지사제죠. 쉽게 얘기해서 지사제.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지사제는 용량이 있잖아요. 지사제나 변비제가 지사제인데, 설사제죠. 그 다음에 설사할 때, 지사제가 설사를 멈추는 약이죠. 변비약이 이제 설사로 만들어내는 약이죠. 그런 것들은 용법 용량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먹으면 심할 때는 너무 심해져요. 설사 너무 심하게 하고 막 서너 번씩 해가지고 탈진하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용법 용량을 따라도.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 용법 용량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테러 당하면 아주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이게 오늘 화학무기 포스겐 테러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영상을 찍었는데 그 후로 바로 일어나는 증상이 변비 증상이 일어나요. 제가 엊그저께 화장실 갔다 왔어요. 밥을 많이 먹는 상황도 아니고 한 2끼 정도? 한 끼 제대로 먹고 제대로 먹어봤자 뭐 밥 한 그릇 정도죠. 일할 때는 제가 밥 한 그릇 반 2그릇은 먹어요. 그런데 한 끼 먹고 한 끼나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냥 먹거든요. 뭐 주전부리를 하거나. 제가 과거에는요 5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갔었어요. 4, 5일. 그런데 지금 매일 가야 돼요. 이들이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아침마다 계속 약을 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마다 배탈제를. 그게 이들이 이제 매뉴얼이 돼버리니까 습관이 돼버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이제 화장실을 안 가게 되면 변비 일어나는 것처럼 변비제를 쏘는 거예요. 화학무기 포스겐 쏴가지고 수분을 말려가지고 변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제가 지금 사실은 화장실을 급히 갈 정도의 생리적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배 아픈 약을 쏘는 거야. 배탈제를. 그걸 알죠 제가. 몸에다가 쫙 맞는 게 느껴지는데 수증기 가스 형태로 다리하고 얼굴에. 그래서 제가 급히 화장실을 갔어요 지금. 그랬더니 발하고 손에다가 얼굴에다가 그냥 막 이 배 아픈 약 설사제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싸라 이거죠. 자기들은 이제 건강을 위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미 수분을 몸에서 화학무기 포스겐으로 다 빼가지고 변비를 만들어낸 상태라 안 나오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이들이 그러면은 그 딱딱해진 변을 싸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들잖아요. 잘못하면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도 변비일 때 그 항문이 다쳐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난다. 이러면 이들이 똥구멍에다 화학무기 수포제 쏴가지고 계속 상처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치질을 만들어내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변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비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들이 화장실을 가게 만들죠. 사실은 엊그저께 화장실 갔다 와서 변비가 있을 일도 없고 저는 제 생리 현상으로는 변비가 있을 일도 없고 그렇게 급히 지금 화장실을 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건 내 몸이 내 몸인데 50년을 살아온 몸인데 내가 나를 모릅니까? 내가 나를 모르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비인 것처럼 해서 또 마렵지도 않은데 설사제 배탈제를 쏴가지고 마렵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더 힘들라고
살인가스하고 막 심장 뛰는 약, 마음 막 급해지고 청산가리를 머리에 써서 푹 쳐지게. 예? 예? 그리고 스테아린산 칼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토제. 예? 그것도 부족해서 타액을 만들어내는 가래지까지 같이 쏘는 거예요. 그 변비 딱딱해진 변을 보는 그 시점에 사람이 아무래도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한 생리현상을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고스란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건강 의사가 의료인들이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의 핸드폰 가방에 숨겨주는 화학무기로 그 쭉 설명드린 수십 가지가 넘는 신경작용제로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짓을 국민들 건강을 위하고 보라는 명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문하는 것도 부족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구토제를 쏘고 타액이 나오는 가래지까지 쏘는 거예요. 예? 그건 살인가스 맞지. 청산가리 맞아서 축 처지지. 힘이 들죠. 호흡곤란 일어나게 구토제하고 타액제까지 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침을 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더럽다. 위생상 더럽다. 위생이 안 좋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지금도 구토제 써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신경작용제 외부 치료를 숨겨준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고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왜 화장실 가서 볼일만 보면 구토를 하고 실신을 안 하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현재 국민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청산가리에 살인가스에 막 구토제를 쏴버리니 실신 안 합니까? 하루 종일 그거 쏴가지고 고문하는 것도 부족해서 밤낮으로. 똥 쌀 때까지도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거를 국민들 건강과 보호라고 하니 참 들어 어쩌려고 이러는지. 제가 핸드폰을 잠깐 껐었어요. 청산가리하고 마취제 테러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제가 지금 방금 화장실을 다니면서 그 테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될 얘기를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몇 가지가. 다 잊어버렸어요. 마취제하고 기억상실제를 싸가지고 청산가리하고 함께. 호흡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구토제하고 쏘는 거예요. 잠시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이렇게 영상만 찍으면은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빗방울 이슬비 맞듯이 느껴져요. 이 화학무기 가스가 미스트가 얼굴하고 발에 쫙 쏴요. 국민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청산가리에 무슨 힘이 있어요? 얼굴에다 계속 쏴요. 또 쏴요. 경련제까지 쏴요. 경련제. 또 쏴요. 담배를 한 대 피워요. 전자담배인데. 자, 보십시오. 하루 왼종일 청산가리하고 마취제하고 구토제로 고문을 해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계속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들이 금연치료를 하고 청산가리를 더 쏴요. 구토제하고. 메비우스 에디처럼 사람이 일으키는 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을 가지고
이 신경작용제라는 게 사람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을 고스란히 일으키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를 중학교 때 신경작용제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24시간 고문을 가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똥 싸다가 죽을 뻔했어요. 힘이 들어서. 신경작용제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24시간 납병을 하라고 24시간 이렇게 신경작용제로 국민들을 고문을 가야 되니. 지금은 얼굴에다 무슨 명분으로 쏘느냐? 화장실 볼일 보고 손은 물로 닦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세균이 있다 이거예요. 얼굴을 안 만졌어도 얼굴에다가 화학무기 쏘면은 그 빗방울처럼 고통스럽잖아요. 문질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화장실 갔다 온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얼굴에다 계속 때려붓는 거예요. 살인캐스. 그리고 지금 발바닥에다 쏴요. 발에다. 왜 그러느냐? 쓰레빠 신고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느냐? 발바닥에다 지금 정확히 쏘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여기다 막 쏘고요. 여기다. 요런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급소거든요. 인간의 급소에다 쏘는 거예요. 발바닥도 지금 어디에다 정확히 쏘냐면 여기다 딱 쏴요. 여기다. 살인캐스하고 화학무기 스포제로. 급소만 노려서 쏘는 거예요. 급소는 자극에 어떠한 자극이든 즉각적으로 몸의 신경이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신경작용을 쏘는 거예요. 요런데 손가락 사이 요런데. 이거 급소잖아요. 요런데. 그 다음에 여기 급소. 요런데. 지금 생각이 났네요. 지금 급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린 내용 중에 구토제하고 타액제를 쏴요. 타액제가 있어요. 그걸 코에다 쏘면 콧물 쫙 나옵니다. 그냥. 지금 여기 한 방 맞으면 쭉 흘러요. 이렇게. 그리고 입에다가 목에다가 쏘면은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배를 피면은요, 금연치료라고 해서 구토제하고 계속 침 뱉게 만들어요. 잠깐이면 한 컵씩 뱉게 만들어요. 지금도 구토제하고 삼키는 거죠. 구토제하고 타액제 침 나오는 약을 쏘는 거예요. 가래제도 있어요. 가래제 한 방 쏘면 지금이라도 당장 엄지손가락만한 가래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염증제를 쏘는 거예요. 염증제. 염증이 가래가 되거든요. 이런 짓들을 해요. 폐에다 쏴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래서 폐렴입니다. 폐에다가 염증제 쏘고 통증제 쏘면 영락없이 폐렴이죠. 그것이 나치들이 그 화학무기를 만들고 그걸 실험했던 거고. 질병관리청, 과거의 국립보건원,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생화학무기 연구.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옛날 나치들이 했던 거 고스란히 그거를 미국이 전부 그 의사들을 데려다가 화학무기를 판권까지 사들여가지고 MK울트라 프로젝트라고 실행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나치하고 칠사하는 의료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학술로 만들어냈어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그래서 이것을 각국 보건소와 정신건강의사의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방역이라고. 국민들에게 표시 안 나게 신경작용제로 5만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질병인 것처럼 스스로 죽은 것처럼 사고사를 위장하고 살처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질병관리청 산하 보건소 산하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거예요. 사설업체로.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 쳐보시면은 네이버에다 국립보건원이라고 나오고 좀 길게 써 있지만은 거기서
하는 일이 생화학무기 연구, 요원 양성, 자살 방지 운동. 화학무기 곳곳에 숨겨줘야 되고 심리치료를 하고 나치심 시켜야 되니까. 예? 집단 괴롭힘.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 하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치가 하던 짓이죠. 731 부대, 방역 부대였죠. 그들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정밀화해가지고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게 신경작용제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신경증상인 것처럼 고통을 줘서 자살을 시키고 사고사를 위장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병원을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던 증상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을 가게 되죠. 그럼 그 네이버에다가 구토실신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정신건강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써놓느냐. 미주신경계 손상으로 일어난 현대인들이 전부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예행병하라 현대인들이 전부 똥 싸다가 기절하고 구토한답니다. 말입니까? 응?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죠. 왜? 전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를 하고 화학무기 신경장애를 쏘고 있으니까. 네? 말이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미주신경계 손상이라는 얘기는 신경계 증상, 관절염, 이들이 사용하는 약 중에 관절염, 두통제, 근육통제, 관절염, 염증제 이런 것들이 전부 신경과 증상이에요. 신경통이라고 하잖아요. 관절염도. 네? 신경계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라고 우리 알고 있죠. 네? 신경정신과, 신경계 증상은 정신질환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면은 정신질환으로 피해자들 국민들한테는 정신질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신경통입니다. 아니면 미주신경계 손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진료서에는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놓고 점점 이 테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놓고 정신질환자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 화학무기 신경장애물 테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코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 코드가 F1부터 10까지 있다면 F9, 10 올라가면은 자살 방지원도 시켜서 머더 댄서 완전히 둘러싸고 심리 치료를 하고 그 자살 방지원들한테 그렇게 시키죠. 저 사람이 편집증 망상 환자인데 조현병 환자인데 지금 사고를 치려고 그런다. 자퇴계를 가려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자살 방지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차에 뛰어들려면 뛰어들고 괴기스러운 소리 깔깔깔깔 마녀가 소리 내라면 내고 위층에서 막 볼링공으로 두들기라면 두들기고 정신질환자라 겁을 줘야 된다. 자택에 해를 가기 전에 겁을 줘서 그것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악랄한 짓거리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신경작용제를 강하게 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그것이 24시간 낮병원 하라고 24시간 밤낮으로 수개월이고 수일이고 수개월이고 수년이고 가해져 보십시오.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지. 가족들에게도 그걸 시켜가지고 가족들도 전부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얘기는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말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들을 같이 보듬고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마녀사냥을 보십시오. 그것도 방역이었어요. 나치즘도. 예? 마녀사냥 독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예? 수천 년간 방역이라고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그게 마녀사냥이고 독살인데, 마녀사냥은 뭐라고 해서 시켰습니까? 시민들에게. 미친년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놓고 돌팔매질로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호소를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렇게 해서 코드가 올라가면은 테러범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현병 코드가 매겨지면 언제 자택에를 갈지 모른다. 그래서 자살방지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막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위험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겁을 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을 해친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게 만들고 신경작용제를 그냥 원액으로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마약 펜타닐이죠. 그럼 흥분, 분노. 마약 펜타닐이 3mg이 치사량이에요. 표현하자면은 설탕, 소금 알갱이 하나 정도 양이죠. 게다가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공포에 이르죠. 이 펜타닐이 히로폰보다 500배 강한 마약인데 여기에 노출이 되면 흥분, 분노,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공포예요. MK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펜타닐을, LSD를, 과거에는 LSD라고 그랬어요. LSD를 고양이에게 투입을 했더니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더라. 마약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마약 과량으로 투약하거나 오래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영화 친구라는 영화만 봐도 막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추위를 느끼죠. 적혈구가 파괴돼서 그래요. 화학약, 마약에 추위를 느끼면서 막 뭐가 들린다고 막 환청 들린다고 막 두리번거리죠. 그건 환청이 아니에요. 뭐 극심한 상황에는 환청도 들릴 수 있지만 청각, 시각이 발달돼 가지고 외부에 저기 거짓말 아니고 수백 미터 밖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들립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청각이 발달을 해서 인간이 듣는 주파수하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박쥐나 이런 것들이 청각이 발달돼 있죠. 그런 동물들이 있죠. 개는 후각이 발달돼 있죠. 인간보다 몇백 배, 몇천 배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박쥐는 시각을 사용을 안 해요. 날아다닐 때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청각을 이용을 합니다. 소리를 듣고 주파수 쏴가지고 물체에 부딪히는 주파수를 읽어내서 어디에 물체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요. 소리를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마약이 투약되지 않았을 때 이 들리는 주파수 소리하고 이 마약이 합성 마약, 이들이 그래서 펜타닐을 합성 마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합성 마약이 투입이 되면요, 거짓말 아니고 1km 밖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들려요. 그거는 환청이 아니에요. 들려요. 즉 박쥐는 들어요. 그렇듯이 사람도 들려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데 인간이 들리는 주파수만 매일 들리잖아요. 맨정신에 계속 치면은. 그런데 마약을 하게 되면
들리지 않았던 그 고유 주파수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어? 그러면은 새로운 음악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음악가들이 마약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예술가들은 새로운 자기의 분야의 새로운 곳을 추구하잖아요. 어? 마약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 물론 이것이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몸이 망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때는 환청도 들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1차적으로는 마약이 멀쩡한 사람한테, 아주 건강한 사람한테도 이 합성 마약이 투약이 되면 그러한 증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시각도 마찬가지. 집중력이, 그리고 이 신경이, 생각이라는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져요. 예? 한 가지 물체에 딱 집중이 돼요. 예? 크게 보이기도 하고, 왜곡돼서 흐려 보이기도 하고. 펜타닐은 특히 다른 마약하고 틀린 게 찌그러져요. 왜곡이 돼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각을 경험한다라는 게 이 펜타닐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환청이 들리고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마약 펜타닐을 쏴놓고 밖에서 자살방지원들을 아이들한테, 시민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그 얘기가 크게 들릴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환청을 듣는 게 아니라. 네? 네. 마약이라는 게 충분히 그래요. 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증상이 더 있어요. 시간이 멈춰져요.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네? 하루가 금방 가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고집을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만 해요. 네? 그럼 마약 환자들이 마약을 하면 섹스나 음악을 하거나 그 일만 계속 집중을 하게 돼요. 배고픈 것도 모르고 잠도 안 오고 거의 한 가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노리고 이들이, 그러한 특성은 여러 가지 마약에 다 함께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마약 LSD, 과거 나치가 만든 LSD, 유럽에서 만든 LSD가 지금 펜타닐로 이름만 바뀐 건데 합성 마약이에요.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2mg이 치사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마약을 정신건강의사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제라고.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수면장애, 코로나 무증상인 수면제 처방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환자, 희귀병자들에게 우울증이 오기 전에 치료를 한다라고 마약 펜타닐, 이 강력한 합성 마약을 투약을 해서 환청, 환각, 5만 가지 증상, 집중력을, 이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가지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뭐 층간소음이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층간소음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흥분, 분노. 또 펜타닐이 거기에 신경이 예민하게 거기 쏠리게 되고 흥분, 분노가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증상이, 마약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우울증 치료제라는 펜타닐로 그러한 증상을 만드는 거예요. 흥분, 분노. 그거를 자살방지원들로 둘러싸서 계속 괴롭히게 해서 그들에게, 시민들에게, 자살방지원들에게 그 분노가 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 얼마 전에 올린, 저희 정반시에 올린 그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민들이 나를
동네 사람들이 수년간 정신질환자로 몰고, 우울증, 조현병 정신질환자로 몰고, 수년간 괴롭혀왔다. 삶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부터는 내가 목숨에 위협이 될 정도의 괴롭힘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들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칼부림이나 방어 사건을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방어기제예요. 동물이나 인간이 갖는 방어기제예요. 이 방어기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첫째,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흥분 분노제를 쏴서 집중을 하게 되고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청각하고 후각, 시각, 이 신경계를 발달시켜가지고, 그래서 층간소음을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약이 극도로 이제 치사장 직전까지 펜타닐이 투약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포가 일어나요. 이 펜타닐 LSD를 고양이에게 투입을 하니까 쥐를 두려워하더라. 도망을 간다는 얘기죠. 고양이가 쥐를 보면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펜타닐이 초기에는 흥분 분노로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쥐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펜타닐이 일정량 투약됐을 때는 더 활발하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과량이 투약되면 도망을 가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국민들에게 우울증 치료제라고 일정량을 투약을 시켜서 흥분 분노를 시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청각, 시각 예민하게 만들어서 층간소음 계속 일으키고 밖에서 막 괴기스러운 얘기하게 하고 소리 내게 하고 깔깔대게 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그러면 이게 들리잖아요. 들으라고 크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약 펜타닐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환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걔가 오늘 자기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응? 뭐 돈 때문에 싸웠는데 뭐 신우이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저거 했대. 자, 이 피해자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밖에서 자살방지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 의료를 하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컴퓨터, 밖에는 핸드폰 컴퓨터로 감시하고 24시간 원격 의료라는 법으로, 밖에다가는 적외선 카메라하고 생각까지도 있는 BCI 장비를 설치해놓고 전부 읽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면 모니터 수백 개 달아놓고 거기서 의료인들이 여러분들 감시하고 있어요. 국민들. 그거 제가 직접 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BCI 장비고 뭐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았잖아요. WHO에서 우울증 및 정신질환 치료를,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읽는 장비를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나눠줘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그 자료를 올렸잖아요. 국가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면서 다 모든 상황을 거기서 도감청을 하고 자살방지원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나 통화로 시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업, 모든 학교, 모든 단체, 시민단체, 모든 직장인, 모든 직장, 기업들, 그것도 부족해서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용, 마음이응대원, 동료지원가 등 모집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해라. 이렇게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 80%가 실시간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디지털 의료법으로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이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모든 시민들 80%에게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니까 언제 자타계를 갈지 모르니까 우중 치료를 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듬고 함께 치료해 나간다라면서 시키는 내용은 디지털 의료법으로 그들에게 실시간으로 카톡 문자나 통화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살 방지했던 시민들은,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의사들이 시키고 국가가 또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마음의 병이 있다, 저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한다고 하니 도와야지 하고 좋은 뜻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야 될 막 괴기스러운 짓까지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조현병 환자라 언제 자타해결을 갈지, 지금 당장 누굴 죽이러 갈 수 있다, 자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두려움을 줘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별의 별짓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마음, 자살 방지도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머더 댄서를 추게 만드는 거죠. 시민들 한 사람을 둘러싸 살인춤이죠. 그들은 우울증 환자 및 국민들을 보호하고 치료한다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계속 고통을 줘서 마지막에 테러범, 자타해결을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때는 극도로 그 서현역 사건 등 방화 사건,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증언했듯이, 뉴스에다 증언했듯이, 경찰에 수년간 주민들이 나를 정신질환자로 몰고 괴롭혀 왔는데 급기야는 지금 1년이나 몇 개월간은 극도로 그들이 괴롭혀가지고 삶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다. 그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칼부림이나 방화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러한 걸 아무리 경찰이나 법원이나 언론에 호소를 해도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디지털 의료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부 정신질환자라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컴퓨터로 자료를 주고 돕지 말라고 또는 도우라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이렇게 기만이나 하고 같은 말 반복이나 시키고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그런 걸 시키니 경찰도 법원도 언론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코로나 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비상사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계엄령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경비계엄령이라고. 경비계엄령. 그래서 WHO에서 전 세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비상사태는 계엄령이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경비계엄령, 정신건강복지법안을 이용한 경비계엄령의 계엄사령관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 전부 시민들까지, 기업들까지, 모든 단체, 학생들까지, 직장인들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하라고 교육을,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돕질 못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민은 법을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민들, 우울증 환자 시민들을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키는 일이니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할 수가 없고, 자살방지원들이 가게를 하는 사람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라고 시켰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 떼거지로 보내서 린치를 가해요. 그리고 장사 못해요. 이 피해자들이 당해봐서 알잖아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서인영 사건처럼 여러분들에게 조현병 코드가 올라가게 되면 강력하게 이들이 심리치료를 자살방지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펜타닐을 비롯한 화학물을 극악의 강도로 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분, 분노를 넘어서서 공포를 느끼게 돼요. 이건 뭐냐?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들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물론 자살방지원들이 직접 와서 죽이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법으로 하고 합법으로 하고 시민들이 하는, 의사와 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공포를 느끼느냐? 그것이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을 되고 있고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마약 펜타닐을 치사량까지 화학무기를 때려보니까 이 서현역 사건이나 칼부림 사건, 방어 사건이 일으킨 여러분들 국민들, 내가 이거 신경정이죠 화학무기라고 해주기 전에는 모르셨잖아요. 즉, 이 피해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살방지원들이 둘러싸고 심리치료라고 괴롭히는 것만 눈에 보이고 내가 겪는 건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건 신경작용이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펜타닐. 그것이 흥분,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떠한 공포?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다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돼. 거기다가 청산가리 때려붙죠, 비소 때려붙죠, 구토제 때려붙죠, 5만 가지 화학물, 신경장애를 때려붙어요. 자살방지원들이 이렇게 안 해도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학물 뭐뭐 테러한다라고 올리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화학물로, 신경장애. 뭐 만지기만 하면은 씨부랄 새끼들 청산가리하고 화학물 구토제 갖다 때려붓고, 똥 싸는 거, 잠자는 거, 움직이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5만 가지 명분으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학물을 때려보니 살겠냐고요. 이 와중에 시민들 시켜가지고 치료와 보호라고 워리어 댄스를 추게, 머더 댄스를 추게 하고,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경찰이나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하면은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들도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아무도 돕질 않고, 나는 고립되고 사회에서 치료와 보호를 하는 명분으로 고립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직장 나가면은 직장 괴롭힘 따돌리면 성추행으로, 성폭행으로 괴롭히고, 화학무기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청산가리 쏴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게 만들고, 마취제 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또 고립시키지. 너 병원에 나가봐.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펜타닐 쏴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들지. 그래서 그 화학무기, 그 다음에 심리치료의 이간질,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단순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들한테 시켜요. 병원 가라고 얘기해보세요. 마음의 병이니까 병원 가라고 얘기해보세요. 이래요. 그럼 이 피해자가 만약에 내가 이제 아빠다. 그럼 내 딸이, 아빠는 병원이나 가봐. 아빠 왜 그래? 자꾸 왜 쓸데없는 소리 해? 누가 아빠를 괴롭힌다고 그래? 무슨 시민들이 아빠를 괴롭힌다고 그래? 뭐 직장에서 누가 괴롭힌다고 그래?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호소해도 자식들이, 부모가, 형제가 들어주질 않아요. 왜?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의 병, 정신질환자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왜 아빠가 뭘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아빠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병원이나 가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당하고 있는데. 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민들에게. 응? 그러면 야 그게 아니고 너는 왜 아빠 말은 안 듣니? 응? 이렇게 대화할 때 펜타닐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외부치료다. 야 지금 응? 어?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지금 저기 뭐야 딸하고 말다툼하고 저 지금 정신질환자가 말다툼하고 그러니 야 치유야. 외부치료 쏴. 펜타닐 청산가를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그럼 몸은 처지지. 펜타닐 맞추지. 청산가리 맞아가지고 흥분 분노는 되지.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무슨 우리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친구들이랑도 안 싸울 일도 작은 일로도 말다툼하고 막 남자들은 멱살잡이도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피곤해서 신경이 예민해서 그랬어. 미안해. 이러고 사과들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생리현상이에요. 몸은 힘들고 신경은 날카로우면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이 되게 돼 있어요.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청산가리를 쏴서 힘들게 만들고 마취제써서 피곤하게 만들고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 펜타닐을 맞아가지고 극도의 흥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수년간 나는 당하고 있는데 가족들까지도 엄마가 정신질환이라 그래 병원이나 가봐 이러고 왜 그러느냐 걔는 내 자식 부모는 왜 그러느냐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가족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거길 다니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살방지원들이라 안 하면 불법이고. 예?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펜타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부림 사건이고 가족들 동반 자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드니 응? 응? 생활은 힘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불화가 되면 치료라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쏘고 또 그 불화를 더 일으키죠. 왜 아빠는 왜 일을 안 해? 아빠가 몸이 안 좋고 화학무기 맞아서 그런데 몸이 안 좋고 일을 안 해서 우리가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시키는 거예요. 아빠 일하게 해라. 몸도 안 좋고 일 안 하면 더 아프고 정신도 안 좋아진다. 일하라고 해라.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빠는 그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런 따돌림이 있어서 그렇다.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싸울지도 모르니 치료라고 화학무 펜타닐하고 청산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은 가족들 간의 갈등. 이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고 자살방지원들인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사들이 시킨 얘기니까. 정신건강 의사에서는 가족들의 갈등으로 생활고로 칼부림이 났다. 시민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칼부림을 하고 방화사건을 일으켰다.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다. 왜? 이미 코드는 매겨져 있으니까. 그게 공식적인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덫이 있는 거죠. 정신건복지센터의 마지막 덫. 이것을 자살방지원 정신건복지센터의 SNS팀, PC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나치와 731의 화학무기를 사들이고 그들 의사들을 데려다가 미국이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박사들하고 미국 전 정부하고 군대하고
감염병 예방부대도 거기 포함이 되죠. 이것은 국가가 사회 안전을, 전염병을 막겠다라고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모든 정부, 선진국들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박사, 의사, 정부, 법조인, 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학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박사, 의사들이 필요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정부 기관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법안을 만들었고, 이것을 전 세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 방역이라고 해야 되니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유엔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 말을 믿고 CIA가 양심선을 냈다.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유엔이 얘기를 했다. 이것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응? 시민단체가 말한다.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건복시센터의 자살방지원들 국민들이 70~80%가 자살방지원들인데, 예?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하면 직장생활이나 기업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공무원도 하지 못하고 의료인도 하지 못하고, 의료인,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은 서약을 해요. 국가가 비상사태나 행정명령으로 하는 일은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간다.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명령은. 그런데 그들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시민단체도 전부 복지센터 이하 시민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건복지센터 SNS 팀, PC팀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구하라 설리 죽일 때 댓글로 시민들이 괴롭혔다 그러죠. 그 자살방지원들하고 정신건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복지센터의 SNS팀 PC팀이 한 일이에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나 텔레비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파 조직 스토킹 이런 영상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복지법에다 시청, 구청, 경찰법은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을 받고 비밀로 하라고 법안을 만드는 경비개혁령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들을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제가 서현역 사건 기사하고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들 기사까지 해가지고 정바지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올렸죠. 거기 기사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민들 정신건강복지센터 거론되죠. 그 기사에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 조현병, 시민들 이렇게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치료, 보호. 이 시스템으로 치료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하는 일인데, 요것을 피해자들이 몰라야만이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알고 있어야만이 북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시민들이 단합을 해서 하는 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을 못할 거 아니에요. 첫째가 그 이유에서고, 두 번째는 국가가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코로나 방역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하는데, 자, 시민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슨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료와 보호, 심리치료, 외부치료도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과는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면요, 내과, 외과는 엑스레이, MRI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근데 정신과는요, 안 그래요. 피해자가, 즉 환자가 말하는 걸 가지고 의사들이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원격 의료법으로 여러분들은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생각을 읽는 장비까지 외부에 설치를 해놓고 감시를 하고 24시간 그들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 가지고 정신질환 코드를 매긴다는 거죠. 그 서현영 사건 그 자료에 보면은 시민들이 그 사람도 조직 스토킹 전파북인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피해자들이 서현영 사건 그 칼부림 사건 피해자도 조직 스토킹 전파북이를 당했다. 시민들에게 수년간. 거기 기사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사에 시민들이 해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편집증 망상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사들이. 자, 제가 수년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란 말은 여러분들 망상병, 조현병, 편집증 조현병. 망상이라는 얘기는 조현병이라는 얘기고요. 편집증 조현병이라는 얘기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자타를 해칠지 모르는 조현병 환자다. 즉 테러범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얘기를 할 때 하는 즉시 편집증 망상증 코드가 매겨지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단어를 쓰고 계셨다면 이미 코드가 F8, 9 올라가면서 10 올라가면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자살 방지원들에게 엄청난 머더 댄스를 추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치료라고. 머더 댄스죠. 죽음의 춤. 이들은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사회는 극도로 괴롭히게 하고 극악의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펜타닐,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몸에 도포시켜서 흡수를 시켜가지고 극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포, 흥분, 분노, 공포를 일으키게 해서 자기 방어기제를 피해자들이 자기 방어기제가 있어요. 인간이나 동물은, 생물은, 식물도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방어기제가 있어요. 그것을 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분, 분노, 삶을 파괴하고 공포를 느끼게 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자기 방어기제를 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게끔 또는 자살로 이어지게끔. 그건 성격의 차이겠죠.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격의 차이기도 하겠고 또 달리 말하면 성별의 차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방화사건이나 살인사건은 전부 남자들이 많은 거고요. 여자도 일으킵니다. 가족 동반 살해사건 여자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대부분이 남자가 일으키죠. 그러한 모든 인간의 본성과 생각과 신경계 증상과 이런 것들을 나치하고 731부대가 사람들에게 5만 가지 실험을 하고 신경작용제로 고문을 가하고 인체 구조나 모든 실험을 통해서 육체가 발현되고 신경이 발현되고 행동의 패턴 이런 걸 모든 걸 연구를 해왔던 거고 이것을 미국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서 다시 연구를 해서 학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학술로 만들고 미국 CDC를 만들었어요. 그 학술을 방역이다 생화학무기 그래서 미국 CDC가 만들어진 건데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에도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국 CDC나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이 생화학무기 연구,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제가 기사가 있어요. 정신건강의사회 의료인들이 뭐라고 기사를 내보냈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인류가 만든 100년간의 기술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년간의 기술이 맞죠. 1차 대전, 2차 대전, 예? 과거 마녀사냥 독살로 전염병자들을 미친년으로 몰고 독약으로 질병인 것처럼, 질병으로 죽인 것처럼. 저 모차르트도 그렇게 죽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자료도 올렸습니다. 모차르트도 독살로 죽었고 전염병 패스트로 인해서 왕의 명령으로 패스트 환자들이 묻힌 무덤에 같이 묻혔다라는 자료 제가 고스란히 올렸어요. 나치도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방역이었다라고 해서 제가 올렸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나치의 개토, 예? 수용소죠. 아리안 민족 빼고 나머지 민족은 다 죽이면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이제 개토 수용소에다 가두고 죽였는데 화학무기로 생체 실험을 하고 그 개토라는 게 이제 수용소예요. 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전염병 관리지대라고 그래요.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개토 전염병 관리지대.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관리하던 곳이에요. 그 학술을 미국이 사들여서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의 정부들과 박사들과 CIA 정부 부대 방역부대와 미 육군에도 방역부대가 그때 있었어요. 731 부대 방역부대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배웠죠. 그걸 배웠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죠. 아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 그럼 죽인다는 얘긴데 그런 짓을 누가 해? 우리 인류가? 뭐 옛날이나 했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하고 지금 안 하는 일을 왜 그걸 교육을 시킵니까? 과거. 전염병 발생 시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이랬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해요? 그것을 만든 나치, 미국, 정부, 선진국들 세계 안전을 지킨다는 질병을 관리한다는 UN, WHO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각국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과 함께. 네. 뭐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죠. 보기도 힘들고.